안녕하세요. 인겠습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10시 5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7.21% 상승한 53,500원에 마감을 했죠.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또다시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3.18% 상승한 55,200원에 마감을 했어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엄청난 거래량 31만 7,635주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55,200원에 마감을 했다. 그러면 당장 월요일장에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엄청난 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셨을 우리 주주님들, 이거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또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움직임, 개파락 출발 이후에 장대 음봉의 연속된 움직임이 이제는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반등의 신호로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만원 부분에서 추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가운데서 동일한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바닥권을 잡고 이 반등이 나타나는 이 시점 20년 1월 달에도 이때도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권을 잡고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위아래 변동성이 10%이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엄청난 주가락 5만원을 깨는 움직임 안에서 장중에 7%,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3%까지 해서 10% 이상의 상승을 만들고 나서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수급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엄청난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외인들이 들어오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개인들의 물량 변화,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이탈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막연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1차원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가운데서 금요일장에서 어떠한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반등이 나타났는지, 이 부분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 3% 급등한 부분들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에 따른 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전에 7%이 급등을 만드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재료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됐었죠. 그렇다라는 거라는 거. 이들이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 10조 원 규모의 이 이슈를 미리 알고 반등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물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현물과 이 선물 동시에 이러한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이 포지션 변화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따른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옵션과 선물 만기일에 따른 주가 변동성, 포지션 변화에 따른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였죠. 5시 50분 이후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이슈가 터졌습니다.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결정이 됐다.
1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나서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매입에서 끝나면 안 됐겠죠. 소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주식 가치 재고 차원에서 자, 3조 원어치 3개월간 우선적으로 매입한 후에 소각을 할 거고, 자, 1년간 순차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하겠다. 자, 이런 이슈가 발생한 거죠. 자, 원래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재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일전에도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여러분께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홍라이, 이부진, 이서연, 이 오너 일가가 담보 부족, 자, 비상등이 켜졌다. 자,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야. 자, 경영진이 일단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5만 원을 이탈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자,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주담대 대출을 해 놨었는데, 자,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 매매까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자, 물론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대신에 배당금을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지만, 자, 보시면 홍라이 관장 같은 경우에도 자, 704만 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56만 주, 엄청난 이 물량에 대해서 자, 담보 비율에서 담보 부족 사태, 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이 노력은 무조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로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추가 대응 시점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자, 이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 자, 엔비디아 쪽에서 일전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 하나로 따지면 자, 70조 원에 가까운 규모란 말이야. 68조 원, 9조 원 될 건데, 자, 결과적으로 70조에 가까운 이 자사주 매입을 함으로써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는지가 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이때가 자, 8월 29일, 9월 이 가까워져 있는 이 시기였는데, 자, 결국에는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서 추가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엄청난 이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다.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주 가치 재고 차원에서 결정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 소각, 이러한 이슈는 회사 측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른 이슈뿐만이 아니었죠. 어제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TSMC가 미국에서 9.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확정을 지었다. 트럼프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바이든 정부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요. 자,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 보조금 관련해서 확정 지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TSMC가 확정을 짓고 이 공식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삼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삼성과도 반도체법 합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삼성 여전히 계약 세부 사항을 처리 중에 있지만, 자, 결과적으로 TSMC에 이어서 빠르게 이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고, 일전에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조 8천억 원 이 규모의 자,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자금을 통해서 새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들, 패키징, 시설 확대에 대한 부분들, 연구개발센터 건립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는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우려감을 가졌던 이 리스크에 대한 이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이 재료가 이제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게 이 돈의 논리에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포지션 변화에 따른 부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물이라고 해서 자, 파생 상품으로 움직이는 이 시장이 또 따로 있죠. 그런데 현물보다 이 선물의
움직이는 돈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외인들이 현재 삼성전자에 있어서 5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선물에서 수익을 나타내기 위한 수익을 보기 위한 현물로 지금 변화들을 가져가고 있다. 이 52% 비중을 가지고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선물 쪽에서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일정 옵션 만기일이 언제였습니까? 7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포지션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7월 11일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 나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때 지금까지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 기간 동안에는 이들이 콜옵션이 뭐죠, 여러분들? 상승에 베팅을 하는 이러한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상승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7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콜옵션에서 이 풋옵션으로 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풋옵션이라는 게 하락에 베팅하는 이러한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현물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선물 쪽에서는 이 외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포지션에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5만 원을 이탈한 시점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 포지션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선물에서 어디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을 하면서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12월 10일입니다. 흔히 말해서 대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12월 12일 날 동시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이번에 일부 포지션 변화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추가 포지션 변화에 따른 이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바닥권을 잡고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일정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올인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또 대응하시면 안 돼요. 이 가운데서 일전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원웨이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엄청난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변동성에 여러분들 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에 여러분들 올인해서 움직이다 보면 또 실수하실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올인하는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일전에도 20년도에 이 시기였죠.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때도 주가 반등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났지만 바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에서와 소화 과정, 엄청난 주가 급등과 급락을 만들고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했을 때 이렇게 급등하는 이 과정 안에서 이 수익을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대응하다 보면, 감으로 투자하다 보면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이런 엄청난 급락이 나타났을 때 버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엄청난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5,300원, 200원이었나요? 55,200원에 출발할 텐데 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안에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외인들의 물량들, 메릴랜치,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UBS증권 이런 외인 창고 쪽에서 추가적인 물량 유입이 있었지만 이런 변화들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임이 또다시 나타날 건지, 이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던질 건지,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아갈 건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또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 혼자 고민하시다가 절대로 월요일장에서 전량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에 대해서 전량 매수한다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개인 번호 빠르게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또 급등한다고 했을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엄청난 큰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 타점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고요. 자, 빠르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곳에 먼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현재 1200분 넘게 입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슈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도 입장하지 못하셨다 이러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자, 빠르게 요청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대 주가 반등이 나타났을 때에도 현재 구간 안에서 외인들의 물량 변화 여전히 물량을 던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목요일장에서 2% 반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타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에 또 금요일장에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 구간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 뭐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포지션 변화에 따른 부분들 자, 현물과 선물의 외국인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숏에 베팅했던 이 포지션을 롱에 베팅하는 이 콜옵션에 베팅하는 이러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 자,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자, 늦지 않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당장에 이거 올라왔다라고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 빠르게 계좌 회복에 대한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주주님들 많으실 텐데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매일 8시 30분에서 50분까지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두 종목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자, 나오는 이 종목군들 중에 두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금요일장에서도 SG 그리고 노브랜드 이 두 종목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SG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 출발했습니까? 마이너스 3% 출발했고요. 28%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재건 관련해서 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뭐 20% 이상 다 먹자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5에서 10% 수익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노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출발해서 19%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두 종목 통해서 10에서 20%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 달간 우리가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간다고 했을 때 20거래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에서 400%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단기적인 대응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고요. 자, 늦으면 늦을수록 입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수익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빠르게 입장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이 단기적인 수익 챙겨 가시면서 삼성전자 계좌 회복에 대한 분들 빠르게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